만약에 이 안이 받아들여져서 FA 제도가 개선되게 되고 2027년 풀타임 5년차 선수들과 풀타임 6년차 선수들이 한꺼번에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요, 2027년 FA 시장은 정말 역대급 FA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영상 마지막에 NFL의 카일러 머리와 MLB의 마일스의 그런 연봉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현재 CBA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FA 제도 개선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선수협이 제안한 이 FA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다면 선수협은 다른 부분에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일 정도로 이 FA 제도 개선이 선수협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구단주 측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서 메이저리그의 그런 긴 육성 방식, FA 제도, 그리고 데뷔 시기가 늦은 것 등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고 문제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구단주 측도 이게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메이저리그 팀들이 어린 유망주 선수가 FA로 나오기 전에 장기 계약으로 묶는 것이 트렌드가 됐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많은 구단들이 이런 변화를 감지하면서 서둘러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NBA나 NFL의 드래프트 1라운더 선수들은요, 보통 4년 3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풀타임 2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소속팀과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활발하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요, 드래프트가 된 뒤에 1년에서 2년 정도 마이너리그에서 육성 기간을 거치고 나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드래프트 1라운더라면 최대 750만 달러까지 사이닝 보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1년이나 2년 정도 마이너리그에서 지내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받는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데뷔를 하게 되면 현재 룰대로라면 풀타임 6년을 치르고 나서 FA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팀에서 약간 장난을 쳐서 데뷔 시기를 조정하면 서비스 타임이라는 것에 발목이 묶여서 사실상으로는 풀타임 7시즌을 치르고 나서야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첫 3시즌은 연봉 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요. 네 번째 시즌부터 연봉 조정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은 다음부터 연봉 상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FA 제도 개선에는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는 시기를 앞당기자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게 되면 이 연봉이 어느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지, 최근에는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ESPN의 제프 파산에 따르면요, 현재 많은 팀들이 사용하는 공식은 팬그래프에서 제공되는 F5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풀타임 4년차 연봉 조정 신청 자격 첫 해에 해당되는 선수는요, 이 자신의 커리어 통산 F5에 58만 달러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2년차 선수는 77만 달러, 그리고 3년차 선수는 91만 달러를 곱한 금액이 본인의 기준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공식은 구단이나 선수의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참고를 하는 공식이고요. 여기에 최근의 활약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팀이 이 선수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언론들은 선수협이 구단주 측에다가 이 공식을, 제대로 된 공식을 양쪽이 합의해서 하나를 정해놓고 그거를 확실한 기준점으로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가 없었고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최저 연봉 역시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풀타임 1년차 60만 달러, 2년차에 70만 달러, 3년차에 82만 5천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선수협은 NBA에서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NBA에서는 맥스나 슈퍼맥스 계약을 맺기 위해서 MVP 수상 여부, 그리고 디포이 수상 여부,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올 NBA 팀에 몇 번 들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충족시켜야지만 슈퍼맥스 혹은 맥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선수협 역시 예를 들어서
올 MLB팀에 선정된 선수가 아직 연봉조정 신청 자격을 얻고 있는 선수라면 올 MLB팀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 250만 달러까지 연봉 인상폭을 상승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올 MLB 세컨팀에 뽑힌 휴스턴의 카일 터커인데요. 휴스턴의 카일 터커는 2023년 시즌이 되어서야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터커의 2021 시즌 연봉은 62만 달러였는데요. 만약에 선수협이 제안한 올 MLB 선정 기준으로 연봉 상승액을 더 높게 잡는다면 콜 터커 같은 경우 2022년 시즌 연봉이 25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수적인 조항들은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부수적인 조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시니어 라이터인 에반 드렐리치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선수협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데뷔 후 2년이 지나면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고 5년이 채워지면 FA가 된다. 이거를 골조로 해서 서비스 타임에 상관없이 29.5세가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FA 자격을 얻는다 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9.5세가 되기 전에 서비스 타임 5년을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은 5년을 채운 다음에 FA가 되는 거고, 29.5세가 되기 전에 서비스 타임 5년을 못 채우는 선수들의 경우는 29.5세가 되면 자동으로 FA 자격을 얻는 건데요. 이것은 아마도 선수협 쪽에서 30살이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FA 자격을 얻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바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에반 드렐리치의 트위터에서 본 내용은 이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선수협이 제안한 5년의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 첫 해인 2022 시즌은요, 아무 변화 없이 그 전의 제도 그대로 6년의 서비스 타임을 채운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오는 거고요. 2년, 3년 차인 2023년과 2024년의 경우는 서비스 타임 6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30.5세에 풀타임 5시즌을 치른 선수들이 F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4년, 5년차 2025년, 2026년에는요 서비스 타임 6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29.5세에 서비스 타임 5년을 채운 선수들도 자유계약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선수단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2027년이 돼서 유예기간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본인들의 원래 제안인 데뷔 후 2년 후 연봉 조정 신청 자격 획득, 그리고 서비스 타임 5년 후 FA 자격 획득, 그리고 서비스 타임 5년을 못 채우더라도 29.5세가 되면 FA 자격 획득이 리그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유예기간이 5년이고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현재 리그에서 뛰고 있거나 데뷔를 한 선수들의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선수들이 그렇게 크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요. 2022년부터 메이저리그에 드래프트돼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3년이 아닌 2년만 기다리면 연봉조정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본인이 잘해서 올 MLB 같은 곳에 선정이 되면 250만 달러 정도 연봉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데뷔 후 5년 풀타임을 채우게 되면 자유계약 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가치대로 연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NBA와 NFL의 격차가 아직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들 입장에서는 이전의 제도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제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 안이 받아들여져서 FA 제도가 개선되게 되고 2027년 풀타임 5년차 선수들과 풀타임 6년차 선수들이 한꺼번에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요, 2027년 FA 시장은 정말 역대급 FA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노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서 빨리 CBA 협상을 마무리 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더 즐거운 2022년 시즌 예상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